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쌤 다영쌤입니다. 2026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36번 글의 순서 배열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사실 좀 왕도는 없기는 해. 그렇지만 조금 더 비교적 쉽게 풀게 해줄 수 있는 팁은 있으니까 그 팁을 익히는 것 위주로 공부를 해나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거를 칠판에 정리를 좀 해놨거든. 같이 따라해볼게. 첫 번째 관사, 두 번째 연결사, 세 번째 대명사. 다 같이 관사, 연결사, 대명사. 이거는 이 글의 순서 문제를 풀 때마다 머릿속에 먼저 떠올려. 글의 순서네. 그러면 관사, 대명사, 연결사. 이거 같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풀 수 있어. 알겠지? 그러면 어떤 것들을 볼 것이냐. 관사는 부정관사 어에서 정관사 더로 바뀌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연결사는 너무 많아서 적지는 않았는데 therefore, however 이런 표현들 있잖아. 그치? 그 역적, 대조, 비교, 예시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주요 연결사들의 흐름을 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대명사. 복수명사가 복수대명사로, 그 다음에 단수명사가 단수대명사 is로 바뀌는 그런 포인트들을 포착하는 거. 이거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우리가 딱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거든.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이걸 먼저 연습을 하도록 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다음번에 조금 해석이 되고 글이 보인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그 방향들인데, 글의 흐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데 얘는 사실은 대의 파악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글쓴이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 그럼 시간 낭비야. 알겠지? 그래서 각 단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요약하는 수준에서 옆에 메모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그게 통념과 역적과 주제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주제가 나오고 예시가 나오고 주제가 심화돼서 반복되는 내용으로 가는 건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까지 같이 캐치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정답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머릿속에 반드시 명심하고 순서 배열 문제에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다음 첫 번째 단락이 뭐가 될 건지를 결정을 해야 하잖아.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또 가장 어렵기도 해. 그래서 선생님이 또 이렇게 적어놨는데 각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빠르게 읽고 첫 단락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100% 맞는 거는 아니야. 이거는 뒤에 가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한 단락을 결정을 하되 앞에 있던 1, 2, 3, 4의 방식을 통해서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추리고 나면 뒤에 가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라는 어떤 압박으로 고르지 말란 뜻이야. 대략적으로 고르는 거야. 볼게. 주어진 문장. Agriculture. 모든 문화는 제공한다. Its members. 그 구성원들에게 with a series of lessons. 1년의 교훈을 제공한다. 1년의 교훈을 제공한대, 문화가. A의 첫 번째 문장은 by its instructing its members. 그 멤버 구성원들에게 지시를 함으로써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지시를 한다는 거지? B. It is in the food we eat. 그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듣는 음식 속에도 있고 하는데, 얘가 되려면 앞에 단수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진 문장은 1년의 교훈들이 있다 하고 복수명사로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B는 절대 안 된다, 그지? 오예. 그러면 선지에서 B는 다 제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C 볼게. Among the lessons learned are.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하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주어진 문장 다음에 C로 이어지면 적절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일단 그렇게 갈게. 그래서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우냐면 이렇게 말하는 법, 이렇게 말하는 법, 이렇게 행동하는 법, 어디에 집중할지, 얼마나 제스처를 할지, 얼마나 가깝게 서 있을지, 교훈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이 첫 단락에 가득 차 있어. C에 가득 차 있어. 그래서 C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A하고 B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구성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지시함으로써 아까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구체적으로 엄청나게 C에서 열거를 해놨잖아. 그치? 나열을 해놨잖아. 그렇게 지시를 함으로써 문화라는 게 안내해주는 거야. 행동과 의사소통을 안내해주는 거야. 그럼으로써 구성원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듣는지를. 아까 전에 C에서 길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여기서 짧게 압축시켜 놓은 걸로 보여. 사실상 문화라는 거는 유비카라스 어디에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있는 거래.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이 파시즈 전달된다. 누구로부터? 가족과 친구와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로부터 문화가 전달이 된대.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A는 문화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시해주고 안내해준다 그랬지? 그리고 그것이 뒤에 가서 우리 가족으로부터 전수되는 거라고도 했어. 일단 A 이렇게 정리하고 A 다음에 B로 이어지면 적절할지 한번 볼게. It is in the food we eat. 그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있고 음악 속에도 있고 게임 속에도 있고 친구들한테도 있대. 그리고 그것은 전체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야. With the word that shapes the cultural being we are. 문화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인간을 형성시켜주는 그런 세상에서의 상호작용이야. 그리고 그것이 in turn 결국에는 또한 우리가 전달할 거래. 또한. 우리는 그것을 가족으로부터 전수받은 거고 우리가 또한 다음 세대에게로 전수를 할 거래. 우리 또한 전수할 거래.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지금 A하고 B가 정확하게 순서가 연결되었다. 그지? 해서 주어진 문장 다음에 C 어떤 교훈들이 있냐면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 하고 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A에서 문화가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거고 우리는 그걸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았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 B에서 우리는 또한 그것을 우리 세대에게 전수해 줄 것이야. 이렇게 글이 연결되니까 너무 자연스럽다. 그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답을 C, A, B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정답은 4번이네요. 그죠? 순서 배열 문제는요. 이 이상의 정도는 없어요. 글을 하나도 읽지 않고 나와 있는 포인트 그냥 관사만 가지고 대명사만 가지고 풀 수는 없어요. 전반적인 해석을 하되 구체적으로 일일이 해석을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 글의 필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대의까지 파악을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거 정도는 우리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고요. 그 외에 단락에 대한 간단한 정리라든지 단어의 사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은 건너뛸 수 없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읽으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치? 다음번에 37번 강의에서 만날 건데 37번 조금 더 어렵다. 그치? 그래서 꼭 미리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다시 만나.